네, 2019년 6월 5일 수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충일 휴일을 앞두고 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약간 거래 대금 자체가 종목들이 다 줄어들었어요. 거래량도 그렇고 한 이틀 전에 비해서 어제에 비해서 좀 많이 줄어든 잠잠한 상태에 있는 종목들이 한 1000개 이상 됐다고 보시고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하니 일단은 오늘 갭이 좀 크게 떴죠. 코스닥이 거의 1%에 가까운 갭이 떠버렸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나라 시장은 갭이 많이 뜨면 음봉으로 주는 경우가 거의 열에 8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0% 확률로 갭이 뜨면 음봉이다라는 거의 공식 아닌 공식이 거의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좋든 나쁘든 갭 상승이 나오면 음봉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 위에서 떨어지는 음봉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갭 상승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장이 종목 갭 상승은 안 그럴 수 있는데 시장 갭 상승은 별로 달가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시장이 갭 하락해서 양봉으로 끌고 올라오는 게 더 좋습니다. 어, 일단은 미국 증시가 제가 어제 가장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올라왔죠. 이렇게 어제 많이 하락한 다음에 갭 이제 선물이 저녁 시간까지 계속 올라가면서 갭 상승을 크게 해서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급반등이 나오는 이런 포지션으로 갔습니다. 이게 이제 유지가 된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펼쳐질 수 있겠죠. 여기서 또 저항대가 나올 것이고. 어쨌든 가장 확률 높은 쪽으로 펼쳐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이것 때문에 갭되었는데 거기서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력하게 들어오지 못했던 거 하나와 두 번째로는 해외 증시의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일단은 우리 증시 자체만 싸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오늘 갭뜬 이유도 사실 미증시의 역할이 있었던 것처럼 중국 증시나 일본, 뭐 일본은 큰 영향이 없고 중국이나 일본 그래도 주변 국가의 어떤 연속적인 흐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오늘도 사실 오늘도 좀 내려갔던 중국 증시가 사실 하방을 향해서 좀 추세가 하방으로 지금 밀려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서 한번 뭐 강하게 좀 내리꽂을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부담감 때문인지 어쨌든 지금 음? 충분한 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매수세는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뭐 외국인들의 매수 부재도 컸고 지금 뭐 대형주들도 지금 외국인들 굉장히 매수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셀트론 헬스케어는 거의 외국인들이 외면한 지가 지금 언젠지 보시면은 셀트론 헬스케어거든요. 코스닥의 대장, 코스닥 1등인데 외국인들이 언제부터 지금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어? 안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닥 전체적으로도 외국인들이 매도가 너무 지금 많았어요. 근데 그게 매수 자금이고 일부는 지금 인도 쪽으로 좀 나가고 있다는 소리가 또 들리고요. 뉴스 보시면. 아니면은 뭐 다른 신흥국들로 지금 이동을 어느 정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를 사기 위한 자금은 굉장히 살 수 있는 대기 자금은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게 언제 들어올지 외국인이 언제 들어올지가 관건이고요. 근데 판은 다 깔리고 있다고 보시고 일단 오늘도 갭 상승해서 음봉으로 내려왔지만 또 깊은 장대 음봉도 아니고 적당히 내일 정도 갭도 내일은 또 쉬고 내일 모레 정도 갭 메우면서 다시 한번 자세를 잡는 뭐 그런 과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주변국 증시들의 분위기를 조금 천천히 살피고 있지 않나. 그 미국 증시가 올라간 이유를 봐도 어떻게 웃겨요. 어떻게 보면은 어? 금융시장 안정화 또는 경제 활성화 쪽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연준이 정책을 펼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면서 2%대 급등이 나왔는데 아니 그럼 언제는 그런 금융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쪽으로 정책을 펼쳤나요? 항상 도움이 되는 쪽으로 펼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냥 그런 말을 통해서 저점에서 나올 말 하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려갈 때는 계속 안 좋은 것들만 보내다가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 싹 없애고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쪽이 또 초점이 맞추는. 그냥 이게 그냥 계속 그냥 그때그때 거는 거예요. 말을 바꾸고 하는 겁니다. 계속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 안 좋은 안 좋은
환경들의 뉴스가 쏟아지다가 뭐 11월까지 계속 내려갈 것처럼 만들다가 슬쩍 반등해서 강하게 장대 항복 하나 들어오잖아요. 우리도 한 2%대 3%대 장대 항복 하나 딱 들어오잖아요, 시장이. 그러면 또 바뀌어요.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미국 쪽에서도. 그래서 급반등이 그러면서 나왔고, 전일에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 뭐 아마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내려갔는데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금방 메꿀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증시가 지금 눈치를 조금 본 것은, 물론 코스피는 하루 종일 내려갔어요. 갭 떠가지고 내려갔는데 코스닥은 그래도 좀 오랫동안 버티다가 횡보로 버티다가 막판에 조금 미끄러지면서 음봉으로 막판에 좀 투매가 살짝 나왔고요. 그러면서 음봉을 살짝 만들었는데, 어쨌든 주변국의 증시 흐름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서 흐름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상승이 과연 패턴이 나오는지, 그냥 단일 하루짜리 반짝인지 아니면 좀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지를 좀 보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방으로 밀리는 추세인데 이게 양봉으로 돌파해서 좀 올릴 수 있는지 그런 분위기를 보고, 그리고 또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갭을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일랜드 갭이 발생을 하면서 급등해서 거의 갭을 엄청나게 많이 띄운 다음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시장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각계 종목들은 아일랜드 갭을 보이는 게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뚝 떨어져서 대부분의 종목이 이런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얘도 이 또한 강력한 추세 전환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누리더라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이게 확률이 높다는 거지 이렇게 된다고 보장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든지. 그렇죠? 그럴 확률이 항상 높은 쪽이다. 어제도 제가 미증시가 이렇게 급반등 오늘 딱 오늘 모양대로 밤사이에 만들어진 모습대로 이렇게 딱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지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어쨌든 확률이 높은 쪽으로 일어났어요. 항상 확률이 높은 쪽은 그런 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장은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겠다라는 인식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원체 불안했던 시장이기 때문에, 한 달 반을 내리꽂았던 시장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 더 확인을 해야지만 이게 믿음이 생기고 그만큼 자금이 더 들어올 것이다 라는 데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원한 자금은 들어오지 않았고, 외국인들도 기관들 물론 받쳐주긴 했지만 매수를 코스피도 들어오지 않았고, 외국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들어올 때까지가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빠르면 뭐 금요일에도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다음 주 중에 해가지고 6월 13일 께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흐름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오늘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가지고 뭐 종목 찾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오디텍이 쭉 올라가다가 뭐 11%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루 그 새로운 종목 찾기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오디텍이나 오늘 전진바이오팜 다 윗꼬리 많이 달고 끝났죠. 아침에 반짝이다가 쭉 다시 다 투매 다 떨어져서 끝났고, 진바이오텍도 그렇고 토필드도 그렇고 지금 계속 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 찾기였는데 막판에 다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월 6일 쉬는 날도 있고 그날 어떻게 또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관점에서 많이 다시 원위치를 시키면서 딱 물량을 다들 빼면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내일 쉬는 동안에도 뭔가 계속 시끌시끌하다면은 또다시 금요일에 다시 원위치 찾는 모습도 있을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만약에 지금 이렇게 빠졌던 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메꾸는 뭐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늘 테마가 또 일어났던 거, 사실은 오늘 테마가 붙은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의 반등과, 바이오는 오늘 별로 아침에 잠깐 반짝이고 다시 다 밀렸고, 바이오 대형주들은. 그 다음에 뭐 그래핀은 아니고 5G 정도? 5G 정도 오늘 조금 움직였나요? 근데 그렇게 강력하진 않고, 원래 강하던 종목들만 좀 강했다고 보시고, 남은기술, 위커스 홀딩스 뭐 등등.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뭐 그런 여기서 뭔가 엄청나게 오늘 크게 흐름이 생긴다 하는 것은 없었다고 봅니다. 한진카로 대한항공 시리즈 정도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제 조금 굵직한 종목들에 관심을 조금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굵직하다고 해서 뭐 시총 수조 원짜리 우량주가 아니라
한 3천억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묵직하게 좀 비중을 실을 만한 것들이 이제 제가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다 같이 해볼 만한 시기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그런 것들을 실어봤자 순간 올라갔다 다시 다 밀리고 해서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뭔가 시장 반등이 펼쳐질 때, 그러니까 700, 30포인트 혹은 700, 50포인트까지 이렇게 펼쳐질 때는 그동안 많이 떴던 건 다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떴던 거는 시장 반등 구간에서 오히려 밀리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바닥에서 차분히 이제 올라갈 만한 것들은 이게 굉장히 저가 매수세 때문에 이제 밑에서 들어올 텐데, 그러면서 묵직하게 다 모두를 수용하고 좀 폭발력도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우리가 좀 건드렸던 테스 같은 경우도 그런 종목군들의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딱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물량이 실어봤자 어차피 윗꼬리 달고 이렇게 밀리잖아요. 아직까지는 뭔가 완성되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약간 불안정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비중을 실어봤자 또 단기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런 거 말고, 물론 비중을 왕창 실으면은 이 정도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5% 비중에 30% 먹는 것은 30% 비중에 5% 먹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상한가 한번 먹는 게 30% 비중에 들어갔다면 5%짜리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5%의 이 효과, 상한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분할해서 비중 나눠서 샀을 경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그냥 윗꼬리를 달 수 있는 시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크게 베팅하기보다는 일단은 쭉 분산돼 있는 걸 분산을 해놓고 일단 먹거리들을 좀 더 찾고 나서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그때 포지션에서 찾아낸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윗꼬리가 아닌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테스트를 했을 때가 이때잖아요. 이런 것처럼 굵직하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얘도 많이 밀렸다가 엄청나게 밀렸다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때도 뭔가 올라올 때 확실한 포지션이 들었는데 상한가도 들어갔던 건 거의 그쵸. 이거 상한가일걸요. 그쵸. 어쨌든 이런 식으로 파워풀하게 뭔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대형주들도. 얘 지금 시가총액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라인이에요. 3천억대. 그쵸. 3천억대 라인도 3천억대 라인은 제 이제 사인을 들으시고 뭐 문자를 보시거나 하시는 분들, 방송 참여를 하시는 분들, 모든 지금 마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등등 모두를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면은, 그쵸? 그런 것들을 제가 주목을 해서 드릴 텐데, 뭐 1,000억에서 3천억이든 1,000억에서 5천억이든 꼭 3천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모두를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왜냐면 유통 물량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구간도 있어요. 지금은 아직 취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나중에 근데 그게 6월 중이 될 것 같아요. 6월 중에서 어떤 비중을 좀 실어가지고 한번 제대로 된 어떤 묵직함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은 지금은 대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오늘 뭐 주요 종목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뭐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가 있었는데 이게 참 오늘 윗꼬리 많이 달았어요. 상한가 찍고 왔는데 이게 제가 굉장히 많이 했던 종목이거든요. 스펙에서 이제 합병된 것들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했었는데, 야, 이런 것들의 움직임을 보고 이제 중소형주의 이제 흐름들을 잡아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중소형주들이 움직이는 거 보고 시장 반등이 시작되겠거니 했던 게 있었죠. 그게 뭐죠? 어, 그 종목이 저거 토박스 코리아. 토박스 코리아도 그러니까 굉장히 난해한 종목들이에요. 굉장히 거칠어요. 움직임이 굉장히 거칩니다. 뭐 내리 꽂았다가 또 상으로 보냈다가 막 이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이제 움직이는 게 시장 반등의 모습 중에 하나. 그러니까 시장 반등이 아니라 그 중소형 시장 반등을 알렸을 때 중소형주들이 따라가잖아요. 뒤따라서 대형주들이 먼저 올라서 자리를 잡고 지수를 잡은 다음에 중소형주들이 중소형 테마주들이 엄청나게 움직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시초를 알리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따로 뽑아놓고 항상 관측을 하는데 그런 종목들도 지금 많이 보이는 거 보니까 이제 시장이 한 번 더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가 분산해 놨던 종목들도 한 방씩 다 튈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기다렸다가 제가 계획대로 묵직한 것에 다 같이 한번 실어서 비중 최소 30% 정도를 실어서 한번 굵직한 걸 한번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특별하게 있는 뭐 테마가 형성된 게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쪽 5G 요 정도 살짝 뭐 전에 비해서 좀 약해졌는데 뭐 그 정도만 보고 없었던 것 같아요. 상한가 종목도 하나 나왔나요? HNT 하나가 나왔는데 그거 말고 상한가 종목도 많이 그 막판에 들어간 거고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하루 쉬시고요. 하루 쉬시고 오후장에서 오후장이래. 내일 모레가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